불안, 사라질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기에. 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불안장애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는 불안, 두려움, 설렘과 같은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 자체를 병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위험 요소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사고로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불안해진다면 특정 공포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적인 요소와 상관없는 일상의 대부분까지 불안이 영향을 미친다면 범불안장애를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재앙사고에 대한 강박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를 떨치기 위해 외출을 삼가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외출과 여행을 만류하는 강박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일에는 크게 불안을 느끼지 못하지만 유독 어떤 상황이나 요소에만 큰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이라면 그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원 가족 중에 그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학습의 영향으로 비행을 곧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 초조함, 긴장감,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쉽게 지치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범불안장애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았거나 행동을 억제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가족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불안이 걷잡을 수 없게 밀려온다면 다음에 3가지 방법에 따라 불안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한 방법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몰두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기억하고 불안이 심해진다면 최대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깊게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는 뇌의 전두엽 중간에 위치한 대상회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회는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감정과 기억의 폐회로의 한 축으로서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점점 더 부추기는 회로입니다. 이때 심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대상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해 봅니다. 모든 일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좋지 않은 상상에 매달리지 말고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비행기 사고의 경우라면 확률이 낮다 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발생할 비행기 사고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안전한 비행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행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직업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미룰 만한 다른 일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 걱정과 불안이 시시때때로 커진다면 그때마다 일단 이걸 하자 라고 되뇌며 걱정을 뒤로 미루려는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밥을 먹자, 일단 청소를 하자 등 다른 것을 하며 걱정할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과 실행, 성취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운동처럼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족은 내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하다못해 책상을 정리하는 것, 필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펜을 들고 뚜껑을 열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과정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이상적인 활동이 되니까요. 안 좋았던 기억과 관련돼 불안도가 높아질 때 이처럼 계획, 실행, 성취,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단순 활동을 통해 전두엽을 자극하면 순간적인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감정이나 불안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 불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정립한 후에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직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과거에 학습된 안 좋았던 기억 데이터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상황을 계속해서 기피하는 것이죠. 항상 자신의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나를 곤란하게 했던 상황이나 사람의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상황이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와 달리 앞으로의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니까요. 고정된 생각을 버리는 연습과 함께 전두엽을 활성시키는 활동으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예뻐지면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몇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만 치우친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잘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한 사람들은 분명 있고 그 시작은 나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보다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것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하고 노력해 보세요. 외모가 예뻐지면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외모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말은 곧 나를 사랑하면 나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선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바라본 나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바뀌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굉장히 친하다는 것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에 두고 자격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 경우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면 나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다른 사람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시간적이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선물해 주세요. 누구보다 나를 친하게 대하고 나와 놀아주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에 대한 애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 스스로를 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외모를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외모 혹은 성격까지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함부로 재단할 권한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낼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의 장점을 찾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할 사람은 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세요.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